네,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바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그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엿보고 관심을 가져볼 관심주에 대한 종목 탑10으로 또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두 분입니다. 와우넷 김동엽 파트너 그리고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자 오늘 날씨도 좋고 시장은 일단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버텨내주는 흐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 관심 가져봐야 될까요? 오늘 장의 특징주 종목 탑10 바로 12종목 찾아보겠습니다. 네, 변동성은 큽니다만 가스테마가 이틀째 들썩이는 가운데 그 안에서 대성에너지가 10입니다. 최근 공정위가 가스 산업 분석 및 규제에 대한 평가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가스 도매 시장의 개방 가능성이 부각이 된 건데요. 지금 장단점을 취합해서 개방 수준을 결정하겠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 도매 시장의 민간 개방 검토로 가스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방안 마련 움직임이 나오자 대성에너지, GSE 등 가스주들이 테마를 형성한 겁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 당정 협의회에서 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가스요금 인상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테마 매매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야겠죠. 오늘의 특징 10일 대성에너지입니다. 자, 오늘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또 실적 발표까지 나왔죠. 9위는 게임주 전반적으로 지금 묶어봤는데요. 지금 게임주들의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그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각각 흐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도 실적을 발표했죠. 1분기 분기 최대 매출을 시현하면서 실적 선방했고 올해는 신작 모멘텀이 부재하기는 하나 24개의 신작을 준비 중으로 올해는 이익을 방어하고 내년에 그 신작 모멘텀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상향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1분기 468억 원의 영업 손실을 시현하면서 부진한 실적에 주가는 주춤합니다만 나이트크로우가 최근에 흥행을 보이고 있고 또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3.0의 글로벌 확장 기대가 나오는 만큼 반등 여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역시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신작 TL이 곧 공개가 되죠. 5월 24일부터 베타 테스트 시작하는 만큼 신작으로 반등에 나설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조이시티가 강하죠. 신작 기대감에 급등을 하는 가운데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 전반적으로 KRX 게임 지수가 3개월째 제자리로 신작 부재에도 상반기 실적 부진까지 좋지 못한 흐름이었는데 신작에 따른 게임주 전반적인 선별적인 전략 잘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9위는 게임주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 좋은 가운데 그 안에서 구형테크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그 훈풍을 함께 받으면서 흐름 좋은데요. 구형테크 측은 전기차 부품 공장 신설과 함께 역량을 확대하고 추갑기 국산화에 적극 나서겠다.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공장 투자 수에 기대 구형테크가 함께 받습니다. 사실 미국 앨리바마에 구형 USA를 설립하고 현대차 이 조지아 공장 부품 공급 이슈가 있는 만큼 현대차 미국 공장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죠. 여기에 지난 3월에는 또 미국 자동차 부품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미국 빅3,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공급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해외 사업의 확장 잠재력까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8위는 구형테크가 차지했네요. 10위부터 8위 종목들 쭉 살펴봤고요. 10위 지금 전략도 세워봐야 되겠죠? 네, 10위는 대성에너지입니다. 지난해 겨울 이 난방비 포탄 사태 여파로 올해 들어서 동결됐던 이 도시가스 요금이 이제 조만간 올릴 예정이라서 그런지 이제 관련주들, 가스주들 부각되는 모습인데 전날에는 이제 LNG 도매시장 민간 개방 검토 소식에도 들썩였습니다. 가스주 가운데 대성에너지 오름세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곽영훈 대표님? 네, 그 가스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전날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LNG 도매 시장 민간 개방에 대한 보도에 따른 그에 대한 어떤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고 해서 좀 강하게 올랐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슈로 좀 올랐습니다. 이제 푸틴이 또 러시아전 전쟁 공식 규정 이런 내용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이 LNG선 관련해서 또 식량 관련된 종목과 함께 엮어서 이렇게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LNG 도매 시장 민간 개방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딱 두 종목만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종목은 이제 대성에너지와 이제 GSE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또 고점에 또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밑으로 또 상당 부분 또 반납을 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9,720원인데 저는 한 9,500원 전후 정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9,200원만 안 떨어지면은 저는 주가가 위로 좀 살아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성에너지, GSE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세게 움직이죠. 펀더멘탈을 봐도 회사는 되게 재무적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겁먹기 마련인데 네. 대성에너지를 비롯한 GSE 이제 가스주를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는 만큼 네. 가스 테마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특히나 9,200원 선이라는 지지 여부 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에너지 체크해봤고요. 9위 게임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엽 대표님, 네. 오늘 어떤 게임주들의 흐름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이스티가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보름 전쯤에 예상치가 나왔을 때보다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실적이 잘 선방했어요. 나왔어요. 네. 영업이익에 대한 예상치가 한 2,100억 정도 내외였는데 2,800억이나 나왔으니까 기대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게임 얘기 나오면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게임 43년 차라고 얘기 드리면서 프로게이머시잖아요. 요새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 크래프톤에서 하는 게임이거든요. 네.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실적도 잘 나오네요. 보니까. 배그예요? 네, 배그의 그 상위 조금 후속 버전인데 아. 뉴스테이트라는 그 게임이 또 있습니다. 네. 배틀그라운드의 이제 버전 2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계속 한다라는 건 꽤 재밌다는 얘기가 되겠죠. 글로벌적으로도 하여튼 꾸준하게 밀다 보니까 원 게임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긴 하지만 후속작들도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브리핑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저께 발표된 위메이드의 실적은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이번 그 4월 말에 나온 나이트 크로우라는 게임이 구글 매출단에서 1등에서 한 3, 4등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2분기 실적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의 기저 효과는 2분기에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관점, 그리고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 쿠키런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종목이 지금 판호를 받아서 중국 쪽에 지금 그 현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이제 얼마나 좀 모객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흥행 여부를 좀 가늠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이고, 무엇보다도 콘솔 게임의 올해 최대 기대작은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인데요. 지금 베타 테스트가 일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6월 달에서 한 8월 달 정도쯤엔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독일 그 게임 그 이벤트에서 한 3관왕을 차지했던 저력이 있는 만큼 다른 해에 팔렸던 것만큼만 팔린다고 하면 예상 외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가 5월 말에 이제 신작을 공개를 할 텐데 네, NC소프트의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나요? TL? 제가 얼마 전에 게임주 말씀드릴 때 NC소프트 그 TL이라고 하는 네.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값이 있지만 조금 그 수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정리해서 다른 게임주 가서 놀다가 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좀 급감을 했거든요. 2분기까지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리니지에 대한 이제 사골 논란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반기 좀 넘어서야 TL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위 게임주 살펴봤고요. 이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테크입니다. 최근에 워낙 자동차주 잘 나가고 있죠. 근데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해도 7% 급락세를 보이다가 하락폭을 만회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 또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구형테크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박영훈 대표님? 네, 구형테크는 아무래도 최근에 약간
주도주 반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기대주 중에서는 주도주에 준하는 종목이 저는 자동차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투자도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글로벌 자동차 수요도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실적이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의 우상향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더 이제 전기차 보급이 좀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부품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도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죠. 더불어서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좀 보자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구형테크를 비롯해서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송화이텍이라든가 또 만도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이제 구형테크 예전에는 제가 SL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주가 흐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구형테크를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형테크가 지금 현재 변동성이 다소 있지만은 PBR 자체가 1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다 보면 이제 순환 관점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주봉상 관점으로 봐도요. 이제 주가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나 더 지난 4월 달부터 거래량이 좀 크게 증가하면서 이 구형테크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가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날 좀 골든크로스가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빠지는 구간에서 그 전 단계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이 있는 자동차 부품주 구형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특징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의 연내 수주 잔고가 이르면 올 상반기 100조 원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2분기에도 이익 모멘텀은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오늘 2%대 강세 나타내면서 현재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1만 5,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완성차주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호실적의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 부품주들도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화신은 4거래일째 올라가면서 오늘도 5.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 약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LNF는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7거래일째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24만 원 선까지 밀리면서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덴티움은 1분기 실적 예상대로 부진했지만 중국의 VBP 정책이 4월부터 시행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올해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임플란트 관련주 동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현재 6%의 강한 양봉 그려가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댓글에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특징주에서도 보셨듯이 화신은 또 실적까지 잘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 상승에 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7위도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한주라이트 메탈이 7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울산 전기차 공장 2조 원 투자와 함께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은 국내에서도 전기차 역량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신규 상장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 한주라이트 메탈의 흐름도 두드러집니다. 지금 초경량 차체 전기차 부품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차량용 알루미늄 부품 증가의 수혜주로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부품 이 컨트롤러 암을 현대차와 GM의 공급 예정으로 그 성장의 궤를 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한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네, 발효해서 6위입니다. 오늘 화장품주 안 볼 수 없죠. 화장품주들 동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6위에 올랐습니다.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기업의 중국 수출 지원에 나서겠다. 이 중국 화장품 규제 기관과 고위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출 지원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일제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실적까지 잘 나왔습니다. 조금 전 애경산업이 1분기 컨센서스를 웃돈 코로나 이후에 최대 실적을 시현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도 실적 잘 나오고 나서 지금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색조 화장품 관련 클리오도 역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대형 화장품주들은 주춤한 실적과 함께 주가 흐름 아쉬운 움직임입니다. 지금 중소형 화장품주들과 대형 화장품주들 주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되는 만큼 실적도 같이 잘 체크해 보시죠. 6위는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또 차지를 한 모습입니다. 7위와 6위 종목 짚어봤고요. 7위 한주 라이트 메탈 김동현 대표님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차량용 경량화 관련주로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김동현 대표님. 네, 일단 오래된 업력 상장이 이제 3개월 조금 넘었거든요. 제 말뜻은 3개월 보호예수 물량과 관련된 그 물량이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약간 미량이었어요. 몇 주 되진 않는데 소화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급한 또 오버행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없다라는 게 일단 안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회사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라이트 메탈, 알루미늄 기반으로 해서 차체에 들어가는 샤시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 주신 컨트롤 암이라고 하는 그 구동 축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전기차라든가 이제 수소 쪽으로도 그 적용이 확대된다는 이제 좋은 이슈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오게 되면서 가장 이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무겁다라는 거거든요. 전기차는 그 큰 배터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겁다. 거기다가 최근에 새로운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 모터 쪽의 페라이트라든가 아니면 리튬을 대체로 할 것으로 보이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적용될 경우에 네. 가장 큰 단점은 무겁다예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좀 무게를 줄여서 주행 거리를 상향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차량 경량화를 위한 소재 쪽의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오늘 한주 라이트 메탈이라든가 또 그 강화 플라스틱 쪽의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기차 보급은 경량화 이슈가 따라온다라는 건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기 때문에 한주 라이트 메탈은 3개월 보유예수 물량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4월 중순 정도에 만들어졌던 8,000원 초반의 가격대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경량화하면 에코플라스틱도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그 안에서의 매력도 한주 라이트 메탈 어느 정도일까요, 곽영훈 대표님?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경량이라는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되고요.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도 크게 네. 무리수는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 관점하고 차트적 관점만 고려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이 한주 라이트 메탈 상당히 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주 라이트 메탈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화장품주인데요. 오늘 아무래도 이 식약처 중국 방문 소식에 이제 수출을 지원하겠다 이 소식에 화장품주들 일제히 뜨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주들 가운데 좀 어떤 걸 제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곽영훈 대표님? 아무래도 좀 실적 베이스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중국과의 어떤 관계 부분이 조금 심각했던 부분이 좀 완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화장품주가 한번 올랐다가 어떤 우리 쪽에서 이제 대만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함에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속에서 화장품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화장품주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상당히 좀 실적 베이스적인 측면에서 좋게 봤거든요. 봤는데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나왔을 때 참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실적 베이스로 보셔야 되고, 최근에 시장도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슈가 좀 약한 종목들이 위에서 매물 출회가 좀 많이 되고 많이 난감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 베이스로 보면은 좀 흔들림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화장품주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주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실적이 아주 좀 좋게 예상이 되고, 뭐 추후에도 뭐 OEM, ODM 업체 중에서 뭐 대표적인 그 종목이 한국 콜마 더불어서 이 코스맥스가 저는 아주 좀 좋은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맥스의 주가도 보면은 주봉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9%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 잘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가운데 실적 기반의 코스맥스 말씀 주셨고, 김동현 대표님은 화장품주 가운데 어떤 걸 제일 눈여겨보세요? 많은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말씀 주신 대로 뭐 식약처 어떤 차장 단위에서 중국 주가의 어떤 교류를 좀 확대한다는 이슈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 상해에서 열리는 중국 뷰티 박람회가 12일에서 14일까지 열리는데, 거기에도 일단 적극적으로 아마 팀이 좀 파견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단기 흐름은 뭐 13, 14일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봐서는 화장품 쪽에서는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뭐 왕따 좋은 거를 아니에요? 특별히 얘기해 드리는 게 네. 아니라 사실 중국 쪽에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는다고 할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안 팔리거나 뭐 유럽의 명품 그리고 중국의 자체 화장품에 밀려가지고 낀 세대가 되어버린 그 약간 고급 브랜드들 그것들만 빼놓고는 말씀 주신 대로 색조나 ODM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번에 숫자가 다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랐잖아요. 클리오도 그렇고 CNC도 그렇고 네. 이제 아이패밀리 SC도 그렇고, 그러면 그쪽을 보자니 좋은 것 같긴 한데 많이 오른 것 같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리고 뭐 ODM, OEM도 보자니 그래도 색조가 잘 가는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화장품주 신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은 자리일까요, 김도우 대표님? 저는 최근에 본 것 중에서는 CNC 인터내셔널이 네. 가장 좀 꾸준한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사실 저도 놀랐어요. 뭐 코스메카나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좋았거든요. 네네. 실리콘2도 지금 뭐 20% 이상 상승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겁이 나고 이거 단숨에 이렇게 많이 네. 가서 괜찮나 싶으실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또 나중에 며칠, 일주일 있다가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있다 나와서 보더라도 이 녀석들이 또 가고 있네요. 이런 말씀밖에 안 드릴 것 같아요. 네, 오늘 상한가를 또 찍기도 한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투는 또 역직구 관련해서 한국 화장품의 이런 해외 시장의 그런 훈풍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 나오는 만큼 같이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위까지 전략 세워봤고요. 10위부터 6위 화장품주들 투자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 관심주 꼽아보고 있습니다. 상위 순위권 종목들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바로 5위 종목 공개해봅니다.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5위는 TMC가 차지했습니다.
신규 상장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국산화 업체입니다. 반도체 가스 업체죠.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800%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 향후에도 반도체 공정 트렌드 전환에 따라서 특수가스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그와 함께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고객사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와 함께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TMC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4위는 또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우리 랭킹쇼 종목 탑10에 처음으로 통신주가 나왔습니다. SK텔레콤 주가도 조금씩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4,948억 원, 5천억 원에 육박하고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5G가 끌고 미디어 클라우드 등 신사업이 받쳐주면서 고른 성장으로 실적이 선방했습니다. 향후 AI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는 가운데 최근에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요. 기대 배당 수익률 7.1%로 추가 주주 환원체까지 주목되는 만큼 SK텔레콤 배당 매력도 잊지 말아야겠죠. 4위입니다. 자, 3위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우주항공 저궤도 위성 관련한 인텔리안테크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에 주가 큰 폭으로 급락한 이후 반등에 조금씩 나서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도 사실 좀 주춤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계단식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포인트는 증권신고서에 추가 기재된 저궤도 게이트웨이 안테나 개발 고객사 컴퍼니 A가 아마존일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추정이 나왔는데요. 그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원앱의 서비스 시점인 하반기 그리고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는 내년으로 갈수록 관련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이렇듯 저궤도 안테나 매출 성장세가 견조하고 아마존의 게이트웨이 수주 가능성까지 유력한 만큼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힘의 여력을 높여갈 수 있을지 3위 인텔리안테크도 주목해 보시죠.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TMC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죠. 네, 5위 TMC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한 줄 아이템처럼 올해 첫 상장한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최근 한 달간 보니까 기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데 현재 시점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동엽 대표님? 예, 오늘 조금 올라간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신규 한 3개월, 한 6개월 이하 종목이라서 신용 물량의 부담이 좀 적은 종목들 한 가지와 앞서서 화장품 때 얘기가 나왔지만 실적 베이스로 숫자가 굉장히 높게 찍힌 종목들이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렵지만 방금 브리핑 주신 대로 TMC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있어서 자체적인 숫자보다는 전년도 또는 전 분기 대비해서 나온 숫자의 그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순이익이 109억이 나왔는데 그게 전년보다는 12배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승세가 아까 화장품주가 이 정도 늘었는데 뭐 오늘 상한가까지가 이런 느낌이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1분기 때 실적 잘 나오는 애들 없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맨날 한미반도체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미반도체 1분기 실적 얼마나 답답하게 10% 나왔습니까? 급감했죠. 굉장히 안 나왔죠. 네. 그 평가 이익만 그냥 많이 나왔을 뿐이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 특수가스라는 게 분명히 세분화되고 있는 반도체 공정에서 공정별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관점이고 계속 극나노 공정이 생길수록 특수가스는 잘 나온다. 오늘 제가 보니까 TMC도 그렇고 또 역시 반도체 특수가스 중에 하나를 취급하는 백광산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강세가 네. 나오는 것이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 다른 쪽은 약해도 특수가스 쪽으로 일단 에너지가 쏠렸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기반은 숫자 그리고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몰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보면 그 네온가스라든가 이런 거 지금 이 TMC가 갖고 있는 타이틀 중에 저는 제일 주목하는 게 국내 최초의 네온가스 추출 설비를 일괄적으로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일괄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자리도 최근에 지리하게 한 달 정도 조정 이후에 60일선 정도에서 지지받고 나서 4만 원을 오늘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여타의 그 반도체 특수가스 업체들보다 제가 보기엔 약 30% 정도 할인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수급만 조금 들어오면은 전 고점이었던 4만 7천 원을
살짝 벗기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점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전고점 수준까지 TFC 기대에 걸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위 SK텔레콤도 전략 세워볼까요? 통신주가 네. 랭킹쇼 탑10 처음 올라왔어요. 그만큼 철저히 네. 소외되어 있다가 그래도 1분기 실적에 SK텔레콤 잘 나왔네요, 대표님. 네, SK텔레콤이 아주 오랜만에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작년에도 그 통신주는 별로 저도 언급을 별로 안 했던 것 네. 같은데 좀 살펴보니까 SK텔레콤이 LG U+보다도 훨씬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주가 탄력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해 3월에서 4월 정도의 주가가 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배당 수익률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투자 포인트의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SK텔레콤의 이익 전망치를 좀 낮춰 잡았다가 최근의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이익 전망치를 높게 잡는 모습들이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신 3사 중에서는 가장 괄목할 만한 이 컨센서스의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SK텔레콤의 주가 흐름이 점점 더 이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저는 그 인적 분할이라는 이슈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우리가 좀 그 수익을 크게 남기는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2001년도 11월 달에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가 인적 분할돼서 이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한동안 주식이 좀 안 좋은 경향을 많이 보여줘요.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는데 이녹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가 그랬듯이 저는 뭐 SK텔레콤과 SK스퀘어가 최근에 주가 움직이는 걸 좀 함께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움직이는 게 좀 상당히 좀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SK텔레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배당으로서 만족도를 좀 높이시고요. 그대로 보유하고 좀 투자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통신주 SK텔레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우주항공주. 아무래도 이제 이달 루리오 3차 발성이 예정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주항공주도. 그중 가운데 인텔리안테크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동엽 대표님. 예, 이 종목은 그 4월 21일 날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않았던 유상증자를 천억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3자배 정도 아니고 주주님들 돈 주세요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뭐 9만 원대 정도 나오던 주가가 갑자기 7만 원 밑으로 확 그냥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주주들 입장에서도 물론 뭐 성장하겠다는데 돈 낼 생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이 어떤 때인데 주주들한테 돈 달라는 거냐. 사실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의 모습은 다 이래요. 요즘 같아선 뭐 고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게 시설 투자나 이쪽으로 간다고 해도 그 너네 능력이 되면 3자 배정을 해야지 이렇게들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가격이 내려왔는데 제 생각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아마존인 듯한 컴퍼니 K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적에도 게이트웨이 안테나 개발에 대한 뭐 계약을 맺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일부 어저께 공시로 나오면서 오늘 강세가 나오는 것이 좀 특징적인데요. 이게 물론 이제 추정일 뿐이지 확정은 아닌데 이게 묘하게도 5월 26일 날 기준으로 유상증자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지금 예정가가 64,700원인데 오늘 제법 올라서 74,000원이지만 지금 7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으면 유상증자 참여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좀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뭐 확신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호재를 좀 만들어 줌으로써 유상증자 참여도를 늘릴 수 있는 좀 이벤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좀 중기적으로 볼 때도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 매출이 640억인데 영업이익이 8억이 뭐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 되게 돈 못 벌고 뭐 자원봉사냐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어찌됐든 회사 기준으로 봐서는 최대 매출이 나왔거든요. 매출은 일단 올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든 비용 절감이든 뭘 해가지고 영업이익 단을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 단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회비 앞으로 3년 동안에
수천 개 적에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기 네. 때문에 뭐 안테나 매출은 차차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이는 과정이라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26일 기준으로 지금 구주주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권으로 일단 한 방 맞았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지금 한 16, 17% 정도쯤 돼요. 그 갖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 정도만큼을 시장에다 주고 더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받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기존 수량 정도를 그냥 유지하는 정도의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3위 인텔리안 테크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하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무거운데요. 먼저 첫 번째 불꽃쇼님의 의견입니다. 이 지수가 줄줄 흐르네란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 2시 이후로서 양시장이 내림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6,100억 원까지 매도 금액을 확대하면서 코스피 0.8%, 코스닥은 0.6%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CPI를 도대체 어떻게 전망하는 건지 후반에는 좀 올려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GL리님의 의견입니다. 2차전지 가구, 자동차가 주도주 되겠네란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현대차만 살펴보더라도 20만 원의 벽이 정말 높다, 주가 정말 지겹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3거래일째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벌써 21만 원 선 뚫어냈고요. 자동차 부품까지도 함께 이끌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 2차전지 아니고 이제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보는 걸까요? 다음은 지성나눔이 인공지성님의 의견입니다. 이 게임주의 날은 내일이죠. 내일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네오위즈 실적 발표 날이에요 라고 체크해 주셨는데요. 내일 지난주에 미리 체크해 주셨듯이 한올시스템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과 함께 이 게임주 다수도 성적표를 내놓는 날입니다. 기대치가 대체로 높지는 않은 만큼 그만큼만 충족시켜준다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내용은 한국경제TV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켄투스님의 의견입니다. LG전자는 왜 이리 더딘지 정말 이상하네 라는 의견인데요. 맞아요. 사업성 떨어지는 부분들 다 정리했고 또 전장에 집중하면서 수도 긍정적인데 주가가 참 무거운 편이죠. 현대차가 이제야 빛을 발하는 것처럼 LG도 체력은 튼튼하니까 언젠가 때가 오지 않을까요?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의견 항상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대망의 2위와 1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위는 오늘 모처럼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차지했습니다. 좀 더 고점을 높여나갈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순위가 높네요. LNG 전용선 도입에 따른 LNG 밸류체인 강화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인수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전용선 전문 해운 회사인 H라인 해운과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LNG 전용선 확보 속에 가스 사업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고요. 향후 에너지 사업 역량 확대 긍정적으로 주가가 더 반영할 수 있을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의 2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앞서서 실시간 댓글 의견에도 자동차주가 주도주가 되는가라는 의견 주셨는데 네, 현대차, 기아, 현대차 그룹이 오늘의 1위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그리고 자동차의 날이죠. 현대차, 기아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격신했습니다. 현대차가 20만 원에 안착 나서고 있고 기아도 9만 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기차 공장 세액 공제를 통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고 수출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정부의 힘을 받아 현대차 그룹 더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 투자, 울산의 전기차 신공장 신규 2조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을 364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국내는 151만 대 생산, 한국을 전기차 핵심 생산 거점 메가팩토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일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수요일장입니다. 실적도 좋고 투자도 활발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수출의 동력까지 얻은 자동차주들 얼마나 더 달려나갈 수 있을지 오늘의 대망의 1위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했습니다. 2위와 1위 살펴봤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전략부터 또 세워보도록 하죠. 곽영 대표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 이슈 강하게 보셨어요?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그 주가 조정이 좀 나왔고 현재 자리에서 한 주봉상 개념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존에 한껏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가격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뭐 지금부터는 좀 분할해서 꾸준히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호주의 그 뭐 세넥스라는 에너지 회사를 인수를 기존에 했었죠. 그래서 이 포스코의 에너지 그 합병으로 인해서 또 LNG 생산이라든가 저장 발전 이런 부분을 아우르면서 통합적인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더불어서 또 블루 수소 사업 이런 부분들, 탄소 포집 관련된 부분들,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이 어떤 그 토탈 에너지 기업으로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역량을 좀 집중한다는 부분이 이미 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나온 내용이 뭐 LNG 터미널 지분 투자 가능성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에너지 부문에서 역량을 확대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고, 김동엽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의 매력도를 보셨어요? 매력을 제가 감히 좀 표현하긴 그렇고요. 회사 대표들이 며칠 전에 뉴비전 2030이라는 거 발표하면서 2030년도까지 시가총액 23조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으니까요. 그때까지 안 잘리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0조 이상 만들 목표를 세웠으니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요. 네, 믿고 가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 살펴봤고요. 오늘 대망의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입니다. 워낙 뭐 실적도 좋고 긍정적인 모멘텀도 많고 주가도 잘 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김동엽 대표님? 네, 현대차 그러니까 갑자기 불현듯 저희 딸이 생각나는데 주식을 전혀 모르는 친구여서 주식 한번 해봐라 이러고서 2년 전에 현대차를 처음으로 사주기 시작했는데 2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고서 15만 원까지 내려가니까 저보러 주식 전문가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20만 원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어저께 경제부총리가 울산 가서 뭐 세제 지원 혜택 얘기하신 게 사실 알고 보면 미국 쪽에서 현대차 기아차를 도외시하고 하니까 국내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미안하잖아요. 도와줘야죠. IRA법의 어떤 수능이 나올 때까지는 세제 지원으로라도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엊그제 나온 그 모 증권사의 그 보고서 중에 자동차 섹터를 다룬 게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읽었어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내연기관차가 종말을 맞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공장은 더 이상 세울 일이 없죠. 현대기아차 공장은 이미 오래전에 세워놔서 그 감가상각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테슬라는 신공장이기 때문에 한창 지금 감가상각을 하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보시면 놀라운 게 영업이익률이 아마 11%인가 12%인가 나왔어요. 테슬라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1분기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만큼 비용 덜 떨구도 차 만들 수 있는 체계가 앞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건비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인건비가 포함된 고정비가 전 세계 글로벌 완성업차 중에 가장 낮은 게 현대차, 기아차예요. 그래요? 그만큼 어떻게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보면 현대기아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정부에서도 올해까지 투자하면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25%, 35% 이렇게 세액공제를 주는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현대 기아차도 좋지만 앞서서 조금 낮은 순위였지만 자동차 부품 쪽에 관련된 쪽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 부분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울산시에서도 특별히 또
뭐를 지정을 해가지고 한 5천억 정도 별도의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 시장 기관에서 26년 정도 되면 현대차의 세계 글로벌 점유율이 9.5% 정도까지 돼서 1등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이니까 현재 뭐 지수 대비해서 많이 안 올랐다 이런 관점이지만 앞으로는 속도감이 현대의 어떤 자동차 속도만큼 붙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영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추가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연결 순이익의 25%를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공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3년간 매년 1%의 자사주 소가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무래도 좀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전기차 쪽의 생산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SK온과 북미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자동차 섹터의 향후 성장성을 대변하는 기존 공시지 않겠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5위 TMC부터 1위 현대차 기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동현 와운의 파트너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